새해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서 근로자와 자녀를 둔 부모, 세입자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어린이 보육비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온주 정부는 새해부터 캐나다 전국 보육 시스템을 도입해 보육비 상한선을 하루 최대 $22로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보육비는 줄어들게 되며 정부는 약 $3억 달러의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자의 실제 비용을 보다 쉽게 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수익 대체 방식을 비용 기반 체계로 변경합니다. 요금이 오르는 항목도 있습니다. 토론토 쓰레기와 수도요금이 3.7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소형 쓰레기는 연간 $306로 중형 $372, 대형은 $505로 오릅니다. 크기에 따라 $11에서 $22가 인상됩니다. 수도요금은 평균 2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39 오른 $1,078가 예상됩니다. 이를 인상분은 폐기물 관리와 상수도 처리 서비스,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원됩니다. 407 유료 고속도로 요금도 오릅니다. 407 유료 고속도로 구간을 기존 4개에서 12개로 세분화해 각 구간마다 요금을 달리 책정합니다. 차량에 따라서도 차등 요금제가 적용돼 경차의 경우 시간대와 주행 구간 등에 따라 1km당 3에서 14센트 오르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오토바이는 경차 요금의 0.8배, 중형차는 경차의 1.5배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 결제 시스템인 트랜스폰더 임대료도 연간 $29.50가 부과됩니다. 규제가 간소화되거나 완화되기도 합니다. 신규 온주 건축법에 따라 1,700개가 넘는 건축 규제가 제거되면서 건축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택 건설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표준과 동일하며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설계는 내년 3월 31일까지 석 달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건축, 건설업계와 소방, 건축가, 엔지니어 등이 협의한 신규 건축법이 도입되면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 조례도 완화됩니다. 도시의 나이트라이프 산업을 현대화하겠다는 토론토시는 다운타운에 집중된 나이트클럽 등의 면허를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다만 나이트클럽은 비주거용 건물 1층이나 지하에 위치해야 하며 일부 업소는 서비스 유형과 업종에 따라 기존 면허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부터 연방정부의 모기지 규정이 완화되면서 첫 주택 모기지 상환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고 보험 모기지 한도도 기존 $100만 $150만 조정됐습니다. 캐나다 경제가 소폭 성장했습니다. 석유, 가스 추출,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고 도매도 증가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0.3%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넉 달 연속 하락하던 제조업이 상승하고 석유 및 가스 추출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 활동 증가 덕분에 부동산과 임대, 리스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반대로 창업과 회사 매니지먼트, 정보문화부문, 금융보험, 전문기술, 교육 분야는 위축됐습니다. 오늘 통계청은 11월 실질 GDP 예측에서 10월보다 성장률이 낮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상공회의소 경제학자는 연말을 맞아 경기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4분기 성장률이 2%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1월 연방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CIBC 전문가는 4분기 경제도 중운 예측보다 낮을 것이라며 중운이 1월엔 빅컷이 아닌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 관세와 이민자 목표 감소,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틀 앞둔 가운데 열고 닫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여권 사무소와 서비스 캐나다, 은행, 캐나다 포스트, 정부 기관 이외, 토론토 도서관 등은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에 문을 닫고 미술관과 박물관은 크리스마스에만 문을 닫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식품점 등은 이브와 박싱데이에는 단축 영업하고 크리스마스엔 닫지만 대부분 한인 마트들은 운영될 예정입니다. CN타워와 수족관, 동물원, 극장, 야외 스케이트장은 연휴 기간 내내 운영되고 LCBO와 비어스토어는 크리스마스엔 닫고 이브엔 단축 영업, 박싱데이엔 일부 매장만 단축 운영합니다. 쇼핑몰은 이브와 박싱데이에만 운영됩니다. 이 기간 고 트랜짓은 토론토 일정, TTC의 경우 크리스마스는 일요일, 박싱데이는 공휴일 일정으로 운행됩니다. 오늘 광역 토론토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밤까지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고 오릴리아 페리사운드 등엔 최고 20cm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크리스마스엔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문을 닫습니다. 극장과 수족관, 롭슨 광장 스케이트장은 열고 캐나다 플레이스의 플라이오버 캐나다는 이브와 박싱데이에만 영업합니다. CF 퍼시픽 센터와 메트로타운, 파크로열 등 쇼핑몰은 박싱데이 아침 8시 또는 10시에 개장하며 주류 매장 대다수가 크리스마스에 문을 닫지만 개인 주류 매장은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아침 9시 15분 온타리오주 오타와 바니에 지역에 위치한 그랜빌 스트리트 한 가정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심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어린이 4명과 어른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어른 1명은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캐나다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추위에도 익숙치 않았던 이들이 이날 외출하기 전 시동을 켜고 차량을 예열하는 과정에서 가라지의 문을 닫은 채 기다리다가 창고 안에 가득 찬 배기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유대인 여자 학교를 향한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과 10월에도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경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새벽 2시 30분 류속에는 바이스 차이야 무시카 여자 초등학교에서 정문 가까이 차량에서 내린 총격범이 건물을 향해 6발을 가격한 뒤 빠르게 달아났으며 이후 조사 결과 학교 건물 정면에서 총알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한밤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대교 축제인 한우카 시작 전에 유사 사건이 또 발생하자 경찰은 유대인 커뮤니티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학교 근처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상주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육지역 경찰 역시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 종교기관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10월에 발생한 놀스욕 유대인 학교 총격과 관련해 경찰이 17세 소년과 20세 남성을 체포, 구금했으며 5월과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가 지하철역에 제공하던 무료 와이파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TTC는 로저스 5G 무선이 출시된 이후 지하철역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자가 전체 승객의 2%로 크게 줄어든 데다 장비와 업그레이드 등에 $1,700만 예산이 들게 된다며 비용 대비 낮은 성능을 들어 오는 27일 이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TTC가 5G 서비스 구축을 위해 로저스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앞서 9월 무료 서비스 중단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2주 만에 재개하도록 한 시민단체는 시가 발표한 실제 비용에 많은 의문이 든다며 더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지난 70여 년 동안 토론토 대중교통에서 사용했던 토큰과 티켓, 일일 패스는 새해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환불이나 교환도 불가능했습니다. 캐나다 우정국이 4주 넘게 이어진 파업으로 적체된 소포와 우편물 배송을 늘리기 위해 특별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초까지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정국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주말 배송 등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만 아직까지 국내 배달 보장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우정국이 오늘부터 국제 우편물 접수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지연된 우편물이 산적해 있는 탓에 국내외 우편물 배송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